세 번째 키워드는 수에즈 물류 대란입니다.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됐는데요. 인양 작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. 박사님, 이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운하를 지나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선박이 200여 척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수에즈 운하는 세계 물류의 핵심 중에 요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의 한 중앙인 지중해와 또 중동의 홍해를 연결하는 것이죠. 결국 그것이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저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지금 며칠째 막혀 있습니다만은 결국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은 미국을 돌아서 빙빙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200년 전 유럽의 아시아 진출이 막혔을 때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저 먼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를 찾아오다가 우연히 미국을 발견했다. 그게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이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바로 저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. 저것을 1856년에 프랑스가 뚫으면서 세계 물류에 큰 혁명이 왔습니다. 그런데 저 안에 지금 대만 선사가 운영하는 이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저기에 좌초가 됐어요. 네. 바람 때문에 휘청해서 바닥에 돌에 부딪혀서 좌초했다.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저 배의 길이만 전장 400m입니다. 우리나라 이 트랙이 빙빙 돌아도 그게 400m인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것이죠. 저게 지금 뚝 가로막고 있는데 너무 커서 현재 저것을 인양해 내질 못하고 있거든요. 네. 저것을 인양을 하는 것은 이달 말에 밀물이 한번 들어오면 그때 기회가 한번 있다고 그래요. 근데 그 기회도 놓치면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러는데. 박사님, 그런데 저게 지금 에너지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있잖아요. 지금 저 사건 그렇습니다. 때문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출렁거리는데 어제는 6%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또 오늘 새벽에는 4%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또 연출을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그 국제 원유 수송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한 13% 정도 되거든요.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. 지금 국제 유가가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하루는 또 크게 떨어지는 굉장히 요동치는 장세죠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에즈 운하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봤다가 저게 컨테이너선 저거 곧 해소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론 이런 게 엇갈리고 있는데요. 아무튼 다음 주에 이 인양 작업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유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. 수에즈 참사가 계속 길어질 경우에는요. 컨테이너의 그 운송 비용,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우리나라가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요. 그 비용이 뛸 가능성이 있다. 특히 또 우리나라가 지금 배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저게 네.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부족한 물류 수송을 급속하게 해소하자고 해서 일본에서 만든 배거든요. 그런 면에서 배에 대한 해운에 대한 발주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. 여러 가지 면에서 수에즈 운하 그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수에즈 물류 대란 키워드까지 알아봤습니다.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.